21세기 기업 경쟁력과 혁신에 대해 전환을 주제로 기조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와 대담을 진행해 주실 제프 이멜트 GE 회장님과 산업연구원 김도훈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연구원의 김도훈입니다. 앞에 오신 세 사람처럼 제가 영어를 아주 플루언트하게 한다면 영어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여기 오디언스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해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GE라 하면 저 산업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생각할 때 GE라 하면 제조기업이라는 인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오신 오디언스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조기업이 아까 그 인더스트리얼 컴퍼니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제조기업이 지금 갑자기 이 인터넷, 산업 인터넷이란 개념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GE라 하면 어쩌면 한국의 이 중공업들이 언젠가는 뛰어넘어야 될 말하자면 궁극적인 경쟁 기업이 아닐까라는 인상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GE가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같이 일하는 그런 말하자면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곳에 온 것 같습니다. 함께 이 지금 주제가 된 이노베이션을 함께 이끌어 나가자라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들고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GE의 변신, 제가 보는 GE의 변신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제프리 이멜트 회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프리 이멜트 회장님의 그런 GE를 이렇게 크게 변신하게 만든 그런 뭐랄까요, 비전 그리고 어떤 다이내믹한 생각, 이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 제프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Well, good morning. 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Welcome. 맞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GE 이노베이션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께 환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큰 기쁨을 생각합니다. 오늘 간략하게나마 이번 세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주요 큰 내용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대화를 이 저장님하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변동성이 있으면서 저성장을 겪고 있는 시기를 저희가 수년간 살아왔습니다. 정말 제가 30년 동안 GE에서 일하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변동성, 저성장, 그리고 또 포퓰리즘에 많은 영향을 받는 민관 관계를 겪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아시아에 보는 이러한 환경은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풍이 밀어주지 않고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기업가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할 만한 또 리스크를 당면하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변화를 불러일으킬 의지가 없으면 성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화를 도입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점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 기업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아시다시피 상당 기간 동안 둔화되었고 글로벌한 현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저희 GE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산업 부문에서 하나의 공통적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적인 인터넷 혜택들과 생산성은 저쪽에서는 많이 일어났지만 산업기업들 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의 격차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해소하셔야 될 만한 문제이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과 분석을 합해서 더 좋은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만 할 것입니다. IoT, 산업 4.0, 산업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여러 가지 용어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다운타임이 없고 낮은 그 연비와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 있어서 저희 GE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과 애널리틱스가 합해지는 부분은 세 가지 부분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우리의 물리적인 자산의 퍼포먼스가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흔히 산업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고요. 저희 GE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제트 엔진이 지금 인스톨 베이스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연비를 1%만 개선시켜 나가게 되면은 30억 달러 규모의 생산성 향상을 전 세계 항공사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연비 향상, 배출 관련되어 있는 향상, 운영 관련되어 있는 여러 특징들을 갖다가 인공지능과 또 분석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만큼의 그 개선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조 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제조 부문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GE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인건비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코스트의 큰 부분이 머티리얼스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세계 많은 곳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디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기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재 관련되어 있는 많은 혁신을 도입하고 있고요. 즉 소재 과학 쪽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디지털 트레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개념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에서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문서 없이 하나의 디지털 툴로 연계된 형태로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디지털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전체 수명에 거쳐서 이 디지털 트레드를 거치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분석 소프트웨어와 그것을 도입해서 나오는 결과를 봤을 때 저희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프트웨어 업체로서의 전환을 이미 진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2025년까지 25%에서 30% 정도까지를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뤄내고자 합니다. 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애널리틱스, 즉 분석이 제품 안에 탑재되고 또 제조 과정 안에서도 애널리틱스가 들어가게 되면서 생산성 향상이 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캐펙스라고 부르던 부분이 오펙스 쪽으로 많이 옮겨나가는 그런 전환을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고객들에게 더 유연성 있는 플랫폼과 생산성이 높은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혁신, 전환 이런 것들이 결국 21세기의 산업 기업들을 바꿔놓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GE가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저성장 그 변동성이 많은 세계에서는 결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경제 성장과 GDP 성장이 둔화되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기대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21세기의 부분은 물리적인 부분과
또 분석적인 부분이 합해지는 것이고, 혁신의 가장 큰 부분은 인더스트리, 인터넷, 첨단 제조,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한 분석의 도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문화를 바꿔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33만 명이 전 세계 180개국에 거쳐서 8개의 사업부에 거쳐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의 기업입니다. 정말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 가지고 있죠. 1982년도, 34년 전에 제가 GE에 입사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GE 매출의 80%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2016년 말이 되면은 70%의 우리의 매출이 미국 외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변화에서는 Culture of Simplification이라는 것을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다층으로 구축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훨씬 더 날렵하고 민첩하게 구조화되어 있고 또 계층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조직을 도입했고요. Lean Manufacturing을 이미 저희 GE에서는 30년간 도입해 왔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FastWorks라고 해서 실리콘밸리적인 특징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빨리 실험을 해보고 중단하거나 전진시키거나 이런 것을 결정하는 민첩한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견도 있긴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모든 것을 정해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GE 외부에 있는 주체들과도 협력을 해서 훨씬 더 민첩하게 시장에 반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업부서에서도 그런 민첩성을 도입을 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성공을 거듭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GE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많은 다른 조직들에서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아마 여러 질문들을 하실 것 같으니까요. 저는 앉아서 그러면은 대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ugh questions you expect. 우선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1982년에 GE에 입사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미 CEO를 맡으신 지도 15년이 흘렀는데 한국이라면 거의 이제는 떠나야 될 시기라고 다들 생각할 텐데 우리 GE에 아직도 할 일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GE에서 미국 회사들은 이렇게 CEO한테 좀 이렇게 쉴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인지 어째서 이렇게 오랫동안 GE의 CEO로서 활동할 수 있으신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Well, first I think I'm still young and good looking. 네, 우선 제가 너무 젊고 잘생겨서 계속 회장직을 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우선 가장 주된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CEO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일매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나 자신 그리고 기업이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도 저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호기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배워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정신을 저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회사의 철학은 이제까지 길게 일해온 그런 대표들, 회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 내 외부적인 그런 관계가 이제까지 많이 중요했습니다. 제 커리어에 걸쳐서 제가 많은 우정을 쌓고 또 많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국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제가 물론 또 해고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런 책임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성과도 중요합니다.
저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 가져가는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interaction with people, 이 두 가지 말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큐리오시티가 많다라는 게 창의성을 계속 보장하는 것 같은데, 금년 초에 그 다보스 포럼에서 소위 4차 산업혁명, 아까 우리 회장님도 언급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우리 GE가 미리, 우리 특히 이멜트 회장님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IoT를 임브레이스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IoT를 통한 이런 다른 기업들하고의 인터랙션 외에 혹시 저 제프리 이멜트 머릿속에 들어있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다시 우리 GE에 넣을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지 하고 여쭙고 싶습니다. So I think an important way to think about 네, 이 부분에 대해서 IoT IoT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G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기술 아니면 특정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고객을 이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 고객을 이해를 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자가 있다면 그쪽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소프트웨어 업체 되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시장에서 기술의 변화를 봤었다는 것이죠. 이제 제트엔진 안에 센서가 30개나 들어가 있고 또 우리 고객사들은 생산성 향상을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생산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9년, 2010년 당시 우리 G는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세상이 바뀌었구나. 혁신이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21세기에 우리 고객들을 충족시킬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일어나서 우리 오라클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에비에이션이나 헬스케어나 우리 고객사들이 가는 방향을 뒷받침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도모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디지털 인재도 도입하고 우리 회사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많이 발전시켜 나가고 결국은 우리 고객사들에게 좋은 서플라이어가 되고 파트너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과거에는 하지 않았었던 것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까지 가서 창업회사들을 만나고 과거에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었던 업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수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기업 내에서 수평적인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하지 않으면은 남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되었던지 간에 문화적인 측면이 되었던 조직 운영이 되었던지 간에 바꿔야 되면 바꿔야 된다라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원장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답이 있다면은 끊임없이 거의 파라노이아처럼 느껴질 정도로 어떻게 하면은 뭐를 바꿔 나가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GE 안에서는 늘 대외적인 포커스를 두고 끊임없이 다음의 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생각을 이렇게 그 하드웨어 컴퍼니 혹은 vertical integrated 컴퍼니에다가 집어넣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경이스럽습니다. 실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흔히들 벤치마크 하려고 하는 예가 저 실리콘밸리에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그런 태어날 때부터 소프트웨어 컴퍼니로 큰 기업들을 굉장히 바라다 보면서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생각으로는 한국은 대부분이 이런 매니팩처링 그 부분에서 vertically integrated 돼 있는
그런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기업들인데 어쩌면 GE가 가장 좋은 벤치마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아이디어를 이런 하드웨어 vertically integrated 컴퍼니에 집어넣기 위해서 맨 처음 어떤 스타트를 해야 되는지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아마 굉장히 인투이션을 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So let me just, not that I'm right, but let 네, me share 제가 some of the 정답은 lessons I think I've learned. 아닙니다만은 제가 얻은 교훈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Consumer internet. It's dominated by 컨슈머 인터넷, 그러니까 구글이라든지 애플, 알리바바, 텐센이 지배하고 있는 그 소비자 인터넷은 산업 인터넷하고 극명하게 다릅니다. 산업 기업들은 사실 이것을 많이 혼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이 짜증이 나거나 실증 나면은 그 다음 것을 제가 사게 되죠. 그런데 제텐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터빈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점은 산업 인터넷이라는 것은 극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소비자 인터넷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까지 일을 해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무브먼트 플래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성, 철도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넣게 되면은 정말로 큰 그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운영상의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자산에 대한 지식이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또는 그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플랫폼을 저희는 구축했습니다. 프레딕스라는 오퍼레이팅 플랫폼을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저희가 구축했습니다. 애셋 위에 탑재가 되고요. 데이터와 정보를 예를 들어서 로테이팅 장비라든지 경쟁적인 비경제적인 장비에서 받아오게 됩니다. 개방형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경쟁사에게도 저희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딕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만들어져서 더 나은 성과, 더 나은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라든지 생산성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버티컬마다 앱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사들도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산업기업들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탁월하게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G에 있는 자산, 다 디지털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모델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플리트 퍼포먼스라는 것은 이제 없습니다.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에서 봤을 때 뭐 아웃풋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파이낸싱을 할지,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앱, 오퍼레이팅 플랫폼, 이것을 통해서 산업 인터넷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 6년간 저희의 노력을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또 물론 신기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젊은 데이터 과학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매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대학 졸업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갓 졸업한 학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계속해서 영입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2년 같이 일하든지 5년 같이 일하든지 저희는 계속해서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있고 2만 명이 이미 프레딕스상에 개발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하듯이 프레딕스 관련된 행사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사고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통업체다라고 하게 되면은 알리바바 또는 아마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단계별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GE 경영진하고 같이 앉으면 20단계에 걸친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11단계에 있다. 그런데 15단계는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빨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함께 가서 15단계에서 중단을 할지 계속 갈지 방향 전환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predicts.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디지털 트윈,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그리고 앱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많은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비롯해서 예를 들자면 GE의 고객사들이든지 아니면 고객사가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그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고 혹은 한국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던 산업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마 이 프리딕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긴 한데 다만 제가 좀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이 좀 되는 건 그러면 우리 그 공장이나 우리 기업들이 GE에 대한 디펜던시, 의존도가 굉장히 너무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혹시 GE에 너무 의존한다라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그런 컨선이 있다면 그걸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달래주실 수 있으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I wouldn't worry about that.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No, nobody knows really where this is all. 글쎄요, 이게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저희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충분히 유의한 서플라이어가 되기 위해서, 좋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주 경쟁력 있는 업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많은 변화가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고객들이나 인베스터들에게 제가 전달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뭐냐? 끊임없이 GE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서 정말 유의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저희 고객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함께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보고 고민해봐서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게 된다면 생산성 측면에 있어서 측정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매출을 못 얻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한번 공동 프로젝트를 해보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와야지만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윈윈적인, 유형적인 생산성과 결과 기반의 활동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국에 계신 고객들도 함께 성과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IT 인프라는 세계 최우수 수준입니다. 또 최고 수준의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조 능력이 있고요. 또 많은 고객들의 기술 수준도 높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까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이뤄낸 결과들을 외국에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외국에서 얻었었던 좋은 결과들을 갖다가 한국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GE에서도 그렇게 했거든요.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외부 생산기지에서 얻었었던 좋은 결과들을 반영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면은 투명성과 성과, 결과 이런 것들이 명백하고 측정 가능한 것이 될 것이며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연비, 안전, 품질, 속도, 배출 기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측정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런 좋은 결과들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utcome based 그리고 파트너십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GE가 한국 기업들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GE가 이렇게 이 제조기업으로서 계속 해오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인브레이스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 이제 제프리 이멜트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했다 하지만 이걸 하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탤런티드 피플과의 그 자문을 혹시 얻었는지 혹은 GE 내에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없었는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So I think it's a great question.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팀은 글로벌하게 꽤 열려져 있었습니다. 상당한 벤처 캐피탈리스트와의 인터랙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레거시 디지털 회사,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많은 상호작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경영진은 시스코, 오라클, 페이스북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SAP라든지 정말 훌륭한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디어를 쫓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큰 조직, GE와 같이 큰 조직의 리더인 경우에는 신뢰를 계속해서 커리어상에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 일에 대해서 함께 일해보자라는 이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팀 쪽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다 동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같이 일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GE에서 저희 프로세스라든지 또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대기업에서는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제가 보냈던 메시지는 이것이 우리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이만큼 중요하다. 나를 신뢰해달라. 함께 일하자. 그리고 제대로 해내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금씩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을 점점 더 보게 되면서 저희가 더 많은 모멘텀을 쌓아갈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더 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 모든 IT 인력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분석을 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수평적인 조직에 넣었습니다. 항공이라든지 헬스케어 여러 다양하게 별도로 있었던 IT 사람들을 다 수평적인 조직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만이 신속하게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9.9%의 직원들이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변화를 얼마나 하느냐, 제대로 행동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적절한 관계를 맺고 고객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많은 저항은 있지는 않았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물리적인 세상, 환경과 분석적인 환경 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 이 길 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냐 이런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내가 충분히 그리고 또 GE 팀이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만큼 충분히 훌륭하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문은 통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 내에서 트러스트 빌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좀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GE가 이 이노베이션 포럼을 작년부터 열었는데 우리 제프리 이멜트 회장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신 건 금년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작년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효과가 좋아서 아주 인카리지 돼가지고 오신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해봤더니 별로 조금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가 적어서 내가 직접 가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오신 건지. I don't think it's that complicated. 네, 그렇게 복잡한 이유 때문에 온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워낙 정말 특별하고 탁월한 국가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GE에서 일하면서 제 커리어에 거쳐서 삼성이 발전하는 것을 함께 보고 함께 또 참여하게 됐고 진짜 한국이 큰 변화를 한 3번 정도 거듭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목도한 것 같습니다. 제일 흥미로운 점은 한국 시장 자체라기보다는 저희의 파트너십들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 사우디, 브라질, 중국 많은 국가들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볼 수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누렸었던 성장의 모멘텀은 진짜 놀라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와 전환의 원동력을 한국에서 같이 도입하게 된다면은 한국 파트너 기업들이 워낙 실행, 엑세큐션을 잘 하시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누리실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때로는 많이 오용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대기업들은 혁신을 할 수 없다. 작은 기업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수요일부터 한국에 와 있는데 선거가 있었던 날이죠. 그러면서 좀 많은 또 이렇게 국내의 반응들도 있었죠. 제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미국도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뭔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도 성장이 없을 것이고 한국에도 성장이 없을 것이고 G도 없고 여러분의 회사에도 성장을 무조건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 과감하게 리스크를 채택할 것이고 어려운 시기다 할지라도 투자할 의지가 있는지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정말 성장이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업들이 사업구조 재편이라든지 그리고 그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도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구조 재편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을 사고팔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일하는 종업원들이 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종업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사업구조 재편을 할 때 그런 긴장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좀 달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You know, I think if you have the right culture, 네, 적절한 문화가 있다면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하는 일을 늘 좋아했고 또 좋아해 왔습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기업의 현대의 그런 거버넌스라는 것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제가 GE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중앙 집중적인 프로세스 기반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중앙 집중적인 프로세스 기반의 기업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현지화, 더 탈집중적인 운영, 그리고 리스크 기반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 기반으로 가기보다는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기업이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배운 것을 다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5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 또는 1995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 이제는
완전히 어리석다, 더 이상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사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GE에서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위원회에서 제가 일한 경험이 있는데요. 4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프라. 그리고 네 번째는 규제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스타트업 환경을 육성해야 되고 규제를 없애야 하고 또 탁월한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4가지를 고려해보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현재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제프리 이멜트 회장님으로부터 들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하고 그 프리딕스라는 그런 말하자면 디지털 앱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프로덕티비티를 높여주는데 우리 GE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좋은 트렌드가 오신 것 같습니다. 그것 말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 기업 문화가 우리 GE 같이 이 트러스트 빌딩을 하고 파트너들하고 바깥 세계의 파트너들하고 어떻게 정말 이렇게 트랜스페런트한 그런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변화를 임브레이스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아마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제프리 이멜트 회장님을 정말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Go Trent.